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용호입니다. 김용호의 북리뷰, 저자가 저자에게 묻다. 오늘은 중국 사람 이야기 편입니다. 네, 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 연재된 동명의 연재 기사를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중국 사람 이야기. 이 책은 누적 조회 150만 뷰를 달성해서 관시와 중국 문화의 전곡을 찔렀다는 평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노노, 사기, 증광현문 등 중국 고전과 함께 생생한 최근 사례를 분석해서 중국 사람에 대한 입체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제가 읽은 중국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중국 사람 이야기. 이 책은 책들의 정원이란 출판사에서 2018년 1월에 나온 좀 된 책이지만 제가 상당히 읽고 많은 것을, 중국 사람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알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은행에서 20여 년간 무역 업무를 담당하다가 중국으로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전개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이 김기동 중국 산동여행대학교 교수를 통해서 철저한 현실주의자인 중국 사람과 만나고 거래하는 법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저자 김기동 저자는요, 제가 경제 주간지인 더 스쿠프 저자가 저자에게 묻다 시리즈에서 직접 만난 분인데요. 중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니까 거의 중국 사람보다 더 중국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노노, 사기, 증광현문 등의 고전 등과 함께 생생한 사례를 들어서 분석해 줬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중국 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제대로 중국 사람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들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은 도무지 중국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대표적인 사례는 속고 속이는 문화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가족 이외에 누구든지 상대를 속입니다. 사기가 얼마나 흔한지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구나 라는 핀자를 받게 됩니다. 가해자는 본성에 따라서 이기심을 발휘했을 뿐이고 속은 사람은 어리석게도 상대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다, 간파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땐 좀 이상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 모든 행동 양식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자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제가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고 그리고 답변은 김기동 교수가 한 것을 제가 다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에서는 누구나 상대를 속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습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습성이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중국 사람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합원이라는 구조의 건물 안에서 소규모 조직, 가족이나 친척, 이웃, 구성원들과 공동 생활체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합원 구조의 가옥 구조 살펴보시면 동서남북은 방으로 둘러싸고 중앙에는 네모난 정원을 둔 미음자형 가옥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공동 생활체에 속한 사람은 자기 사람, 그리고 공동 생활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사람은 기타 사람, 외인으로 취급합니다. 기타 사람은 말 그대로, 기타라는 단어 그대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기타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서로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타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언제든 기타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건물 대부분이 가운데가 네모난 모양의 공간을 만들고 그 네모 공간을 집체가 둘러싸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중국 사람은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치르며 개인과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경험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개인이 속한 조직, 가족, 친척, 이웃 이런 조직 스스로가 외부의 적을 방어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면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사하원 구조의 집체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는 관시라고 하는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지 않나요? 네, 한국에서는 서로 깊이 신뢰하는 사이일 경우 나이가 비슷하면 친구로 부르고 나이 차이가 있으면 형제, 형, 동생,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나이 차이가 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신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 무조건 친구로 부르고 서로 깊은 신뢰가 쌓인 사람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관시는 훨씬 신중하고 견고한 관계로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가장 밀접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잘못되더라도 상대방이 내 가족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어야 진정한 관시죠. 중국 사람에게 관시는 무거운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 돈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일에 관시를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사람은 자신과 관시 관계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이렇게 행동하든 저렇게 행동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주위 사람이 누군가를 친형제, 누이, 자매와 같이 생각한다면 서로의 관계가 중국의 관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깊은 관계가 되는 거죠. 관시가 아닌 사람들 혹은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은 전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국이 상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국에서 짝퉁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답변입니다. 중국에서는 짝퉁을 모방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모방상품이요. 중국 사람은 누가 제품을 만들었냐 보다는 제품의 기능과 효능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 능력에 따라서 비슷한 기능과 효능을 가진 모방 제품을 사는 것이죠. 모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모방 제품은 계속 공급될 것입니다. 다만 중국 사람은 모방 제품이라 부르고 다른 나라 사람은 짝퉁, 가짜 제품이라고 부를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흥정과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흥정의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물건을 살 때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는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가게 주인과 흥정하는 일을 가격을 깎는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과 껍질을 깎듯이 물건 가격을 살짝 깎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가게 주인과 흥정하는 일을 따져라고 합니다. 따져의 따는 치다라는 뜻이고 저는 부러뜨린다는 의미입니다. 부러뜨린다. 그러니까 흥정을 하면서 물건 가격을 강하게 쳐서 부러뜨린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의미가 틀린데요. 가격을 깎는다는 한국말과 가격을 세게 쳐서 부러뜨린다는 중국말에서 중국에서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물건을 팔 때 고객이 최소한 반은 깎을 거라고 예상하고 최초 가격을 산정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가격을 깎지 않으면 당연히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중국에 갔을 때 가격을
반 이상 후려쳐야 된다는 거 많이 배웠을 겁니다. 자, 6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장사꾼과 사업가를 구별해서 대우하는지요? 그들은 양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해된 답변입니다. 한국에서 장사는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파는 일, 사업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일이라고 좀 구분을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장사, 사업을 하는 사람을 성이런이라고 합니다. 성이란,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유통, 판매, 무역 활동을 뜻합니다. 중국에서도 매출 규모에 따라서 매매인, 장사꾼, 기업가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하지만 모두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에 따른 분류일 뿐 한국처럼 경영 방식이나 방법 이런 차이에서 따른 분류는 아닙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각자 도생하는 삶에 익숙한 듯 보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요? 네, 중국 사람은 자신과 관시가 없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주변 사람이 위기 상황에 빠져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지만 주변 사람이 성공해서 잘 살게 되어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자신 모습에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극받아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잘 도와주지만 주변 사람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에 빠지기도 하죠. 8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에서 장사를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 우리와 다른데요. 어떤 내용이 틀린가요? 네, 한국에서 단골 손님은 늘 정해놓고 거래하는 손님을 말합니다. 중국에서의 단골 손님은 노객호라고 합니다. 노객호. 오랫동안 가게를 방문한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단골 손님의 기준은 얼마나 자주 거래했는지가 기준인데 중국에서의 단골 손님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거래를 했는지가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협업, 동업을 좋아합니다. 장사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생산, 마케팅, 유통, 물류, 판매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각 분야의 주변 사람과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즉 공동생활, 관시관계를 이루어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 서로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장사를 도모합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들으면서 선진국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어느 도시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중국 상인들은 각각의 업종으로 서로 협동하면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각 선진국 어느 도시를 가도 도심의 중심 상권에 코리아타운이 없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9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국인과의 상거래를 하려는 한국 상인분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중국인과 상거래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실패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중국 사람은 아무리 사업 규모가 작아도 상거래를 상품 거래가 아니라 사람 간의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업 파트너를 찾는다면 최소한 10번 이상은 만나보고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 사람은 상거래를 서로 이익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상인이 자신에게 이익을 나눠준다고 느껴야만 진정한 사업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은 자신이 이익을 받으면 그 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갚으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의 질문과 대답을 다 제 목소리로 해서 잠깐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김기동 교수가 알려주는 중국 고객의 신뢰를 얻는 4가지
팁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중국 사업 파트너의 신뢰를 얻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자주 만나서 밥을 먹어라. 두 번째, 중국 사업 파트너가 한국을 방문한 횟수만큼 중국을 방문하라. 세 번째, 한국과 한국 사람이 존중받고 싶은 만큼 중국과 중국 사람을 존중해줘라.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라.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유통구단 김용호의 북리뷰 중국 사람 이야기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